네, 133회 정보관리사 4교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수현 기술사입니다. 네, 4교시 1번 문제 보시면요. 네, 다자간 계산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네, 요건 이제 보안 관련된 내용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자료들도 별로 없고요. 이거 관련해서 아마 작성하신 분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대신 요 1번 문제 말고 2, 3, 4, 5, 6번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할만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뭐 잠깐 보시면은 MPC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둘 이상의 참여자가 각자의 비밀 데이터를 보유한 채로 공동의 계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암호학적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하나씩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쪼개서 가지고 있어서 하나로 합쳐져야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암호학적 기법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MPC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뭐 한 40년 이상 된 그런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로 처리하고 이제 최종 결과만이 이렇게 복호화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좀 많이 활용이 된다고는 하는데 좀 보시죠. 자, 특징은 이제 비밀 유지. 네, 각 참여자의 데이터는 다른 참여자한테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결과가 정확합니다.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규칙에 따라서 처리된 정확한 결과를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참여자가 비협조적이거나 공격을 시도하더라도 시스템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NPC의 기술 종류를 보시면은 일단은 비밀을 분할하는 기술, 그다음에 베이버 트리플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사전 계산된 값들로 이제 곱셈 연산을 이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찾아보시면은 국내 자료는 안 나오고요. 이제 해외 이제 논문 같은 데서 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로 기반의 두 가지 기술도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야오라고 하는 분이 요것도 논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그 부울리안 회로를 기반으로 암호화해서 입력값을 숨긴 채 계산을 수행하는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오블리비어스 트랜스퍼라고 하는 기술도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요 기술을 조금 더 보완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MPC 기술에 대해서 위에서 좀 보시다 보면은 이게 좀 동영암호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동영암호는 엄밀히 이제 MPC의 기술은 아니고요.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로 연산을 수행하는 기술, 좀 비슷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MPC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발전을 해서 시큐어 MPC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고요. 그 시큐어 MPC 기술 앞에 SMP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은 저희가 그 보안에서 그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거기에 SMP라고 하는 거를 아마 보신 분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MPC 기반의 인증 서비스는 암호화폐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분산 구조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기업 간에 이제 계약을 협상한다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수집할 때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중요한 통계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때 뭐 이런데 이제 이런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자동화된 시장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계산,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MPC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2번 소프트웨어 테스트 관련된 문제예요. 자, 문제가 보면은 이게 아는 것도 있는데 잘 모르는 것도 있고요. 여기 좀 한 칸이 띄어져 있네요. 자, 정보 시스템 개발과 운영 단계에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종류를 쓰고 이 중에 신뢰성 테스트와 이식성 테스트의 세부 활동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운영 단계에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굉장히 잘 아시죠? 단통시인설 이거는 뭐 기필반 때부터 하셨던 거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알고 계신 테스트 이런 것들 중에 얘네가 신뢰성 기반인지 아니면 이식했을 때의 그런 호환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인지를 잘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성하실 때 목차를 좀 잘 잡고 내가 아는 테스트에 대한 종류들 이런 것들을 쫙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정의부터 일단 시작하고 가시는 게 목차 잡는 데 좀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정의를 쓰실 때 꼭 들어가야 될 말은 결함식별이죠. 네, 결함식별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게끔 테스트 정의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유형은 뭐 정보 획득 대상, 뭐 프로그램 실행 여부 해서 뭐 화이트박스냐 블랙박스냐 동적이냐 정적이냐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기능이냐 비기능이냐 뭐 구조 테스트냐 뭐 기타 등등 성능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회귀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테스트 목적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더 많은 테스트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뒤에서 개발과 운영 단계에서 수행되는 테스트도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는 맛보기로 난 이만큼 테스트 많이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락에 와서 개발과 운영 단계에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종류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개발 단계에서는 단통 시까지죠. 네,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이제 인수 테스트, 그다음에 설치 테스트, 단통 시 인설까지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회귀 테스트도 들어가고요. 성능 테스트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신뢰성 테스트, 이식성 테스트까지 좀 작성을 해주셔서 네가가 아니죠. 네, 물어본 내용에서 나는 물어본 내용에 대한 대답을 요렇게 좀 엮어서 난 대답을 할 수 있어 라는 거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좀 위치가 살짝 안 좋은데 신뢰성 테스트하고 이식성 테스트는 개발하고 운영 단계 둘 다 수행을 하는데 주로 이제 개발 단계에서 좀 더 많이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신뢰성 테스트하고 이식성 테스트의 세부 활동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신뢰성 테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오류를 주입하고 그다음에 회복 테스트하고 부하 스트레스 테스트하는 이런 세부적인 활동이 있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식성 테스트에서는 우리가 실제 이제 반영해야 될 그런 운영 환경에 대한 테스트, 그다음에 컴파일러가 잘 호환이 되는지, 그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뭐 일관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한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부터는 김민재 기술사님 해설해 주시겠습니다. 예, 4교시 3, 4번 해설 맡은 NS반 김민재 멘토고요. 3번 설명드릴게요. 예, 접근 통제에 대한 거고요. 접근 제어, 개념하고 정책, 절차, 그리고 메커니즘이거든요. 접근 제어 개념에 대해서는 이거 잘 알고 계신 토픽이죠. 익히 잘 알고 있는 토픽인데 여기서 아마 쭉 쓰기에 가장 쓰기가 좀 애매했던 부분이 절차였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저희 기본 토픽으로 다 다룬 내용들이라서요. 이제 접근 제어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일단하게 적어주시고요. 정책이 맥락 알백이 있고 뭐 이거는 여기서는 접근 통제 모델을 물어본 건 아닙니다. 뭐 비바, 벨, 라파듈라, 클라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접근 통제 메커니즘은 ACL, CL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 통제 접근 제어 정책의 원칙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이 개념, 정책, 개념과 정책, 절차 그리고 메커니즘이거든요. 개념 일단하게 적었고 정책은 요 세 가지 정책이 있죠.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 기필반 토픽으로도 있을 거예요, 다. 맥덱 알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덱 알백에 대해서 유형하고 개념도 설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접근자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좀 애매했을 텐데 이거는 식별, 인증, 인가, 책임 추적성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네 가지 절차를 통해서 가게 되고요. 그럼 네 가지 절차에 대해서 특징하고 설명 이렇게 3단락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접근자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요 capability list 아니면 access control list 그래서 요 두 가지 기법들이 있거든요. 요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뭐 개요하고 개념도 개요, 개념도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이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문제는 데이터 모델링이고요. 이 데이터 모델링도 여기 보면은 기본 토픽으로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식별하고 비식별 비교하는 거는 저희 모의고사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기본으로 다루는 토픽들, 모의고사 문제들을 좀 확인하셨으면 이 문제 잘 대응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데이터 모델링 이제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 고려사항으로 들어간 건 딱 4단락에 들어가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본 거 하나가 2, 3단락으로 들어가고, 그럼 1단락에, 그럼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하냐?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개략을 좀 1단락에 좀 적어주시고, 그럼 1단락에, 2단락에 데이터 모델링의 개념은 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죠. 현실 세계에 있는 개념을 개념 세계로 바꾸고, 우리 컴퓨터 세계로 바꾸는데, 개념물에서 외우는 거 있죠.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또 요구 분석,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단계별 수행상, 그래서 요구 분석, 또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모델링, 각각의 그 단계별로 수행 내용하고 이런 내용, 그 주요 활동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식별하고 비식별 관계에 대해서 비교하는 건데요. 비교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 토픽으로 가야죠. 그래서 정의하고 개념도 비교, 그리고 각각의 상세 비교 해서 나 해서 1단락을 그냥 3단락 정도로 구성해 주시면 돼요. 4단락으로 하면 데이터 모델링 시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고 이런 연결 함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데이터 모델링 해야 된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고려사항 중에 아니면 데이터 모델링 기본 원칙들에 이런 세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원칙들을 고려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고려사항에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이 문제도 깔끔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저희 이재희 기술사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5, 6번 해설 맡은 강북시마 이재희 교수사입니다. 이 5번 이제 5G 특화망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5G 특화망에 대해서는 그 기본 토픽으로 다들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거에 대한 뭐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이라던가 간섭 회피 방안 이거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신 분은 거의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해설집을 만들려고 보다 보니까 이전에 저희 ITP에서 모의고사에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가지고 왠지 출제하신 분이 그거를 보고서 출제를 하신 느낌이 들어가지고 해설지를 수정 안 하고 일단은 그대로 올렸습니다. 왠지 이제 이분은 이걸 보고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뭐 5G 특화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뭐 이런 곳에서 특정 공간에서 어떤 수요 기업이 자기들만의 이제 좀 맞춤형으로 구축하는 이제 네트워크 기술이고요. 이거 뭐 신뢰성 확보 방안으로 보자면은 여기에는 근데 이게 과연 신뢰성 확보 방안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건 뭐 보안 제품 솔루션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고 뭐 CC 인증을 받은 제품을 해야 된다고 하고 암호화 모듈 이런 것들도 인증을 받은 것들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화 기술 방안으로는 뭐 기지국 이중화, 전송망 이중화, 뭐 백홀 구간 전송망 이중화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뭐 간섭 회피를 하는 방안으로는 뭐 기획 측면과 설계 측면, 시공, 운영 측면에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고 기획에서는 어떤 주파수 대역이라던가 대역폭을 선정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기술을 검토하고 뭐 시공 단계에서는 준공 신고서를 제출하고 뭐 네트워크의 성능을 검사하고 뭐 슬롯 비율을 조정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섭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VPN의 구축 종류고요. 이거는 진짜 기필반 분들도 모두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의 기본 토픽이어가지고 다들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물어본 게 VPN의 개념 및 특징, 그리고 IPsec VPN, SSL VPN 이렇게 VPN에 대해서 크게 물어보고 하나씩 조금 세부적인 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인트로에다가 밑에 내가 다음에 이제 나올 IPsec이라던가 SSL VPN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는 인트로로 같이 개념을 써주시면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하나 넣어주고 개념 써주시고 특징 이제 그 특징, 개념 및 특징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특징, 뭐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호한다, 무결성을 보호하고 원본 인증, 뭐 재전송 공격을 방지한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Psec VPN과 SSL VPN을 각각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물어본 게 아니죠. 각각 물어봤기 때문에 IPsec VPN 같은 경우는 그 OSI 3계층에서 이용을 하는 기술이고 뭐 AH, ESP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IKE를 통해서 키를 교환한다. 이런 내용 써주시면 되고 SSL VPN 같은 경우는 OSI 4에서 7계층에서 운영을 하고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보통 저희가 이제 재택근무라던가 원격 근무할 때 대부분 SSL VPN 이용해서 접속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라고 언급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구성 요소로는 저희가 뭐 잘 알고 있는 체인지 사이퍼 스페, 얼러트, 핸드쉐이크, 리코드 이런 프로토콜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VPN의 기술 요소고요. 뭐 VPN의 기술 요소라고 하면은 뭐 인증, 암호화, 키 관리, 그리고 터널링 기술, 암호화 프로토콜, 그리고 인터넷 프로토콜, IP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기술 요소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단락에는 뭐 쓸까 고민하다가 그냥 물어본 거에 대해서 뭐 다른 토픽이면은 뭐 나만의 어떤 현업에서의 어떤 경험, 뭐 재현 이런 거 써줘도 괜찮긴 하는데 이거는 뭐 약간 답이 정해져 있는 네트워크는 그냥 사실 기반에 작성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IPsec VPN과 SSL VPN이 어떤 차이가 있다. 뭐 OSI 7레이어의 3계층, 뭐 4에서 7계층, 뭐 이런 대표적인 좀 비교를 해가지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해주시면은 좀 고득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2계층에는 PPTP, L2TP, MPLS VPN 같은 좀 다양한 VPN이 있다라고 언급해 주시면 나는 너가 이거 두 가지를 물어봤지만 난 이거 말고도 더 알아라고 이제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400분 시험 보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냥. 네, 일단은 동영상에 대한